안녕하세요. 우리가 혁신하면 보통 뭘 떠올리나요? 스마트폰, 새로운 앱,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요, 진짜 우리 세상을 뿌리부터 바꿔놓은 그 거대한 엔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바칠라프 스밀의 역작, 대전환을 통해서 그 진짜 힘의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말 누가 했는지 아세요?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세계 최고의 혁신가라는 사람이 다음 스타워즈 영화보다 더 애타게 기다리는 책이라니.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어떤 이야기를 하길래 그런 걸까요? 네,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사상가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바칠라프 스밀. 이 사람 그냥 평범한 학자라고 생각하면 좀 곤란합니다. 에너지면 에너지, 식량이면 식량. 이렇게 하나씩 떼어놓고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서로 어떻게 맞물려서 이 세상을 굴러가게 만드는지 그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시스템 사상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스밀이 말하는 핵심 아이디어가 뭐냐? 간단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세상이 무슨 전구 같은 한 천재의 짠 하는 발명품 하나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주 거대하고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고 또 엄청나게 느리게 진행된 5개의 대전환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럼 그 5가지 위대한 변화가 대체 뭘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5가지가 따로따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도미노 아시죠? 첫 번째 블록이 넘어지면서 다음 블록을, 또 그 다음 블록을 쓰러뜨리는 것처럼 이 변화들이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 하나의 거대한 연쇄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도미노가 어떻게 넘어갔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시작은 인구 폭발이었어요. 사람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먹여 살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식량혁명이 일어났죠. 근데 이 식량혁명은 또 어떻게 가능했냐? 바로 석탄, 석유 같은 화석연료, 즉 에너지 전환이라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게 합쳐지니까 경제 폭발이 일어났고 그 마지막에 쓰러진 도미노가 바로 지금 우리가 직면한 환경 변혁인 셈입니다. 정말 거대한 흐름이죠. 이런 연쇄 반응 덕분에 인류는 정말 역사상 유례없는 풍요를 누리게 됐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요, 모든 동전에는 양면이 있잖아요. 이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우리가 애써 보지 않으려고 했던 어두운 대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스밀의 그 냉철한 현실주의가 드러납니다. 상충관계라는 개념인데요.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은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는 뜻이에요. 인류가 앞으로 한 걸음 크게 나아갈 때마다 그 뒤에는 반드시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는 거죠. 식량혁명만 봐도 딱 그래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한편에서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배고픔이라는 단어를 거의 지워버리는 기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만들어진 음식의 30, 40%가 그냥 쓰레기통으로 버려지고 있어요. 이 엄청난 낭비, 이게 바로 그 대가 중 하나인 겁니다. 이 데이터 좀 보세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1900년에는 농부 한 명이 쓸 수 있는 힘이 5kW였다면 2000년에는 무려 250kW예요. 50배나 늘어난 겁니다. 이게 바로 에너지 전원의 힘이에요. 우리의 일하는 방식, 생산성 자체를 그냥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꿔버린 거죠. 경제 폭발도 마찬가지예요. 덕분에 수십억 명이 가난에서 벗어났으니 이건 분명 기적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나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는 더 벌어졌고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게 됐지만 그렇다고 딱히 더 행복해지진 않았어요. 끝없는 소비의 굴레에 빠지게 된 거죠.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스밀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착각을 깨부수는 부분인데요. 바로 변화의 속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자의 세계는 비트의 세계가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보통 우리가 무어의 법칙은 많이 들어봤죠. 2년마다 반도체 성능이 2배가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스밀은 여기에 스밀의 법칙이라는 걸 들이밉니다. 뭐냐면 에너지나 인프라 같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진짜 세상은 그렇게 빨리 안 바뀐다는 거예요. 수십 년, 아니 몇 세대가 걸린다는 거죠. 디지털 세상의 속도에 익숙해진 우리가 이 물리적 세계의 관성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는 아주 뼈아픈 지적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바꾸는 건 쉽죠. 엔지니어가 밤새 코드 몇 줄 고치면 되니까요. 하지만
전 세계에 깔린 그 수많은 발전소, 송유관, 공장들, 수십 년간 수조 달러를 쏟아부어 만든 이 거대한 인프라를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꾸겠어요? 이게 바로 진짜 변화가 느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바로 그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85%. 전 세계 에너지의 85%가 아직도 화석연료에서 나와요. 우리가 입으로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외치지만 현실은 이만큼이나 거대한 산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죠. 이 숫자 하나가 정말 많은 걸 말해주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냉정하게 현실을 보자는 스밀의 주장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어떤 길잡이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대로 파멸하는 걸까요? 아니면 기술로 모든 걸 해결하고 위대한 미래를 맞이할까요? 스밀의 책을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는데요. 그의 대답은 아주 명쾌합니다. 둘 다 아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바로 스밀이 제안하는 현실주의자의 도구상자입니다. 한쪽에서는 곧 세상이 망할 거야 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기술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하잖아요. 스밀은 이 양쪽 다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런 극단적인 예측 대신에 역사 속에서 진보와 후퇴가 어떻게 뒤섞여 왔는지 제대로 보고 무엇보다 우리의 생존이 결국 기술이 아니라 이 지구가 가진 생물권에 달려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판단은 데이터와 물리적 현실에 근거해야 한다는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메시지죠. 결국 스밀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생물권 안에 있는 탄소 기반 유기체에 불과하다. 이것이 근본적인 현실이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기술을 만들어내도 결국 우리는 흙을 밟고 공기를 마시며 사는 존재라는 것. 이 행성의 물리적인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가장 근본적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죠. 하지만 그 미래를 만들어 나갈 재료들은 이미 우리 손에 있습니다. 스밀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바로 그 에너지, 물질, 식량 같은 것들이요.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우리는 이 재료들을 가지고 과연 어떤 미래를 만들어 나갈까요?